지금 한국에서 바이비트가 한국 차단 쪽으로 밀려난다는 소식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멀쩡히 접속돼도 내일은 갑자기 로그인 화면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자산이 멈추기 전에 출구부터 잡으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새로 설치도 안 되고 이미 깔린 앱도 최신 버전으로 못 올립니다. 이건 단순히 불편이 아닙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어느 날은 주문이 느려지고 어느 날은 화면이 하얗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바이비트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나중에 하려다 막히면 그때부터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 움직이면 통제권이 내 손에 있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융정보분석원, P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바스프 VASP, 신고가 필수인데 바이비트는 미신고 상태로 분류됩니다. 구글 정책도 함께 돌아갔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동시에 끊긴 겁니다. 또 하나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는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순간부터는 보안 패치도 끊기고 접속 제한이 강화되면 체감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버티기가 답이 아닙니다. 특히 거래소는 접속이 불안해지는 순간 실수가 폭발합니다. 평소엔 한 번에 하던 출금도 두 번 클릭하게 되고 주소를 헷갈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멀쩡할 때 빼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안전한 1차 대응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문이 닫힐 때 같이 갇히지만 지갑으로 빼두면 어느 거래소로 옮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갑은 휴대폰 지갑, 브라우저 지갑, 하드월렛처럼 형태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복구 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로그인 수단을 단단히 잠그는 겁니다. 지갑은 내 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금할 때는 네트워크 선택이 핵심입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체인이 다르면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주소를 붙여넣은 뒤에는 소액 테스트 전송으로 길이 맞는지 확인하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메모가 필요한 코인도 있습니다. 주소만 넣고 보내면 도착해도 반영이 안 될 수 있죠. 처음엔 귀찮아도 한 번만 꼼꼼히 하면 다음부터는 손이 덜 떨립니다. 일부 분들은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시는데 지금은 그게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막혀 있으니 삭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 전엔 이동부터 끝내세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막막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고 했는데 화면이 안 떠요. 같은 일이 이미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우회 방법으로 VPN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앱 삭제 후 VPN으로 접속하거나 외부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로그인 경고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시는데 선물 거래 목적이라면 제약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매매 스타일이 달라져요.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타를 자주 하시는 분일수록 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거래소를 추천해서는 어렵다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고 있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아무데나 가게 되는데 그 선택이 나중에 수수료와 편의성으로 돌아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 위주로 골랐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도 접근이 편합니다. 거래소 5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전부 정리해 두었습니다. 비교표처럼 한눈에 보이게 해놨으니 옮기실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고정 댓글을 같이 열어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동할 거래소를 고를 때는 입금이 잘 되는지와
출금이 잘 되는지가 먼저입니다. 화면이 화려해도 출금이 막히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번 5개는 안정성과 편의성을 같이 봤습니다. 새 거래소로 옮기기 전에 계정 보안부터 잠그세요. 이중인증을 켜고 출금 주소를 저장할 때 오타를 막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전이 목표니까 설정부터 끝내고 입금하세요.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는지 기준만 잡히면 차트가 갑자기 읽히는 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호를 하나만 보지 말고 겹쳐서 보셔야 합니다. 먼저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상승 흐름이 이어질 때 수익을 노립니다.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고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락장에서도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선물 거래에서 레버리지는 확대경입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흔들림도 커집니다. 초보자일수록 레버리지를 낮게 잡고 한 번의 진입으로 승부 보려는 습관부터 끊으셔야 오래갑니다. 또 증거금 방식도 중요합니다. 격리, 아이솔레이티드와 교차, 크로스 같은 설정에 따라 위험 범위가 달라집니다. 설정을 모르고 들어가면 본인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주문도 두 종류를 섞어 쓰시면 편합니다. 급할 때는 시장가로 들어가고 원하는 가격엔 지정가로 걸어두는 방식이죠. 단타는 진입만큼 나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톱로스는 보험입니다. 보험은 쓰고 싶어서 드는 게 아니죠. 내가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할 장치가 있어야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단타는 연속 실수가 더 아픕니다. 단타에서 포지션 크기는 반입니다. 신호가 좋아도 금액이 과하면 심리 때문에 계획이 무너집니다. 처음엔 작게 들어가고 기준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연습부터 하셔야 속도가 붙습니다. 진입도 한 번에 끝내지 마세요. 추세가 살아있다면 나눠 들어가면 흔들려도 심장이 덜 뛰고 기준선이 더 또렷해집니다. 초보자가 가장 빨리 안정되는 습관이 나눔 진입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 롱 포지션 진입 신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여가며 올라가고 눌림 뒤에 다시 치고 오르는 흐름이 이어지면 롱이 유리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동평균선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늘면 시장의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신호입니다. 올라가는 힘이 확인되는 순간이라 롱 근거가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는 뉴스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만 보고 뛰면 발이 꼬입니다. 차트가 상승 추세인지 거래량이 받쳐주는지 같이 확인하세요. 신호가 겹칠수록 승부가 감이 아니라 확률이 됩니다. 이제 숏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첫 번째는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찾기 쉬운 표지판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량에 식는 느낌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은 종종 꺾이기 쉬워 숏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워 가격 하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숏은 특히 타이밍이 예민합니다. 하락 추세인지 확인하고 반등이 약한지 보고 거래량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급하게 누르면 시장이 더 급하게 밀어버립니다. 이제 보조지표 활용 방법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대표 지표로 RSI, MACD, MACD,
볼린저 밴드가 있고 초보자도 익숙해지면 큰 도움이 됩니다. RSI, RSI로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 MACD는 추세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보여줍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폭을 보여주죠. 밴드가 벌어지면 파도가 커지고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이라 타이밍 잡기에 좋습니다. 보조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돋보기입니다. 추세와 거래량을 먼저 보고 지표로 선명도를 올리세요. 순서가 뒤집히면 지표 신호에 끌려다니면서 진입이 늦어집니다. 신호는 1시간대만 보지 마세요. 짧은 봉에서 좋아 보여도 큰 봉이 꺾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시간대를 같이 보면 롱과 숏을 더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인데 RSI, RSI가 30 근처에서 돌아 나오고 거래량이 붙고 골든 크로스까지 겹치면 롱 쪽으로 확률이 쌓입니다. 단타는 이런 겹침을 기다리는 게임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인데 RSI, RSI가 70 부근에서 꺾이고 거래량이 약해지고 데드 크로스가 보이면 숏 쪽으로 그림이 정리됩니다. 신호가 모이면 손도 덜 떨립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기준만 지켜도 무작정 진입이 확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신호가 엇갈릴 때입니다. 그럴 땐 무리하게 방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잠깐 쉬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쉬는 것도 포지션입니다. 시장이 정리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뉴스 확인은 필수입니다. 호재는 급등을 만들고 악재는 급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싸우면 싸움이 끝난 뒤에 들어가도 됩니다. 단타는 기다림이 실력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래소 환경이 흔들리는 뉴스는 더 강력합니다. 접속이 불안하면 주문 실수도 늘어나고 출금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개 비교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감각, 이벤트 정보까지 모아놨으니 급한 분일수록 고정 댓글이 지도입니다. 고정 댓글에는 실전에서 바로 쓰는 꿀팁도 함께 넣어두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듣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해서 본인 루틴으로 만들면 체감이 정말 빠르게 옵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게 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